안녕하세요, 고정아입니다. 1인 43만원으로 항공부터 오션뷰 호텔, 맛집, 카페까지 럭셔리하게 즐길 수 있는 제주도 3박 4일 일정 공유해 드릴게요. 동선 낭비 없는 최적의 동선으로 여행 루트를 짰고요. 가성비 좋았던 제주도 여행의 예산, 일정, 동선까지 모두 공유 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주도 여행의 최적기는 9월인데요. 8월 여름 성수기를 지나고 10월 추석 성수기 전인 9월이 제주도는 비수기로 들어가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금액을 거의 반값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낮에는 물놀이도 가능합니다. 여행 출발 3주 전에 항공 렌터카 숙소를 1인 20만원 미만으로 예약을 했고요. 럭셔리하게 즐긴 여행 비용이 1인 43만원으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주말을 껴서 다녀왔고요. 평균 항공료는 8만원 선으로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마일리지 항공권도 여유가 있었고요. 협재해변 바로 앞에 위치한 오션뷰 호텔은 1박에 11만원 선으로 예약을 했고요. 자연 친화적이고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하나 리조트도 1박에 14만원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렌터카는 하나 리조트에서 연계된 곳으로 예약을 했는데요. 비수기 할인가에 하나 리조트 예약자는 20% 추가 할인이 됐어요. 중형 세단을 4일 렌탈하는데 58,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예약을 했습니다. 동선 낭비 없는 4일 일정 중 1일차는 애월 협재, 2일차는 한림 중문, 3일차는 동부 표선, 4일차는 성산 함덕까지 연결되는 4일 일정이고요. 저희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항공을 예약해서 1인당 35만원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일차 일정은 제주공항에서 협재를 이동하는 도중에 카페와 둘러볼 곳을 몇 군데 넣었고요.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렌터카 인수를 했는데요. 사전에 온라인으로 운전자 정보와 면허 정보를 모두 등록해놔서 차량을 인수하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인수 반납 절차도 최적화되어 있고 차량 상태도 좋았던 더 세븐 렌트카 정보는 설명란에 있고요. 공항에서 5분을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제이샵 라운지 제이입니다. 헬로키티와 산리오 등 귀여운 굿즈를 판매하는 샵인데요. 방문자 리뷰가 2,000건이 넘게 등록되어 있는 곳이고요. 아기자기하고 예쁜 캐릭터를 보는 재미도 있지만 제가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캐릭터샵 바로 맞은편에 예쁜 무지개 도로와 몰래물을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작은 타니오 컵 하나를 구매하고 이곳에 주차를 했고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몰래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은 용천수가 바다로 연결되는 곳인데요. 계곡물처럼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며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바로 옆 바닷가에도 사진 찍기 너무 예쁜 포토존이 많이 있어서 이곳을 꼭 같이 들러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예쁜 사진을 가득 찍고 차로 10분을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도돌이 고기국수입니다. 제주공항 도착하면 첫 번째로 찾는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방문자 리뷰가 2만 건이 넘게 있는 맛집이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장도 굉장히 넓고 깨끗합니다. 저희는 4시 방문해서 각자 다른 메뉴 4가지를 주문했는데요. 4가지 메뉴에 맥주까지 포함해서 가격은 54,000원으로 가성비가 정말 좋았고요. 음식을 주문할 경우 2층에 있는 커피숍에 커피 3잔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1인 13,500원으로 커피와 식사가 모두 가능해서 가성비 좋은 맛집으로 많이 추천받는 곳이에요. 보통 이 정도 가격대면 음식이 조금 맛이 없거나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주문한 4가지 메뉴 모두 호불호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었고요. 제가 그중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비빔국수와 고기 튀김입니다. 온 가족이 만족했던 아침 식사 후 2층에 있는 카페로 무료 커피를 받으러 올라갔는데요. 커피는 테이크아웃으로 제공이 됐고요. 2층에는 굉장히 넓은 굿즈샵이 있었습니다. 상품의 가격들도 제주도 시장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었고 룰렛 이벤트로 추가 할인도 해주셔서 저희는 이곳에서 다 선물을 다량 구매했습니다. 다시 차로 15분을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구엄리 돌염전입니다. 일몰 명소이며 포토스팟으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입장료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방문자 리뷰도 2,000건이 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일몰로 유명한 곳이라 여행 마지막 날 많이들 오시는데요. 낮에 도착했을 때 염전에 비친 하늘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예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차로 15분을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애월의 아주 핫한 카페 해즈게입니다. 방문자 리뷰가 10,000건 이상 등록되어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카페이고요. 저희는 4인이 음료 2개와 케이크 2가지를 주문했고요. 가격은 31,300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실내석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봄, 가을에 방문한다면 야외 좌석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처음 카페를 방문했을 때는 야외 좌석과 바다뷰가 너무 예뻐서 한번 반했는데요. 예쁜 디저트를 보는 순간 두 번째로 다시 반하게 되었습니다.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고 다양한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가격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봐도 힐링이 되는 멋진 풍경입니다. 저희는 호텔 체크인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카페에서 2시간 정도 머물렀는데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절로 힐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차로 25분 이동하면 저희가 1박 숙소를 예약한 블루스프링 부티크 호텔에 도착을 합니다. 오션뷰에 큰 자쿠지까지 있는 아주 마음에 드는 호텔이었는데요. 해변까지 도보 2분이면 갈 수 있어서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객실은 4인 투숙이 가능한 프리미어 트윈 객실이고요. 평소에는 1박에 20만원이 넘는데 저희는 비수기라 11만원 정도에 예약을 했습니다. 4성, 5성급 호텔에 비해서 룸 컨디션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는데 위치와 가격, 뷰가 너무 좋아서 만족스러운 호텔이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날씨가 25도에서 30도 정도여서 물놀이하기에도 무리가 없었는데요. 2시간 정도 신나게 물놀이를 한 후에 방에 들어와서 창밖을 보며 온천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석양도 너무 예뻤어요. 저녁에는 호텔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낙화로 유명한 카페 플로웨이브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능 프로에 몇 번 나왔던 곳이라 용한 카페로도 많이들 찾는 곳인데요. 7시에서 8시 사이에 낙화 축제를 시작하는데 6시부터 이미 좌석은 거의 만석입니다. 미리 일정을 계획하신다면 지금 영상 속에 나오는 룸을 예약하고 가시는 거 추천하고요. 룸 예약 비용이 5만원인데 5만원어치 음식과 음료를 주문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방문하신다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되실 거예요. 방문자 리뷰는 1,600건 이상 등록되어 있고요. 1인 음료 가격은 7,000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호텔 바로 옆에 위치한 흑돼지 맛집 더 시즈닝에서 먹었는데요. 협지에 있는 흑돼지 식당 중 리뷰가 가장 좋았던 곳이라 선택을 했습니다. 방문자 리뷰가 6,000건 이상 등록되어 있는 인증된 맛집이고요. 4인 식사 비용은 104,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고기에 자부심이 아주 많으셔서 고기 목심은 생고기로 먹어도 맛있다고 하셨는데요. 겉만 살짝 익혀주신 목살을 한번 먹어봤는데 비린맛 전혀 없고 고소하면서 부드러워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협재를 방문한 데도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고기 맛집이고요. 고기와 더불어 또 한 가지 킥은 바로 청국장인데요. 된장찌개를 주문하면 맛있는 청국장이 나오고
서울에서 자주 가던 청국장 맛집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2일차 일정은 한림과 중문을 둘러본 후 하나 리조트를 체크인하는 일정입니다. 숙소에서 15분간 이동해서 뚱보 아저씨네에 도착을 했고요. 가성비 좋은 생선 맛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네이버 평점 4.47로 굉장히 높고요. 리뷰도 3,000건이 넘게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곳의 대표 메뉴인 갈치구이 정식을 주문하시면 1인분에 12,000원에 갈치구이, 고등어조림, 성게 미역국, 그리고 다양한 반찬이 제공이 됩니다. 생선구이만으로도 굉장히 맛있는데 반찬들도 하나하나 모두 집밥 느낌으로 맛있었어요. 저희는 육개장도 궁금해서 주문을 해봤는데 여기 방문하신다면 무조건 생선구이 정식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생선은 내장을 모두 발라서 튀겨서 먹기도 굉장히 편했고요. 생선하고만 먹어도 밥 한 그릇 뚝딱이라 2그릇을 순식간에 먹었어요. 다시 15분을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산양 큰 언곳입니다. 제주의 유명한 곶자월 중 한 곳인데요. 신비로운 곶자월 숲과 백설공주 컨셉의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네이버 평점 4.24, 리뷰는 5,000건 이상 등록되어 있었어요. 보통 제주도 입장권은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미리 소셜로 구매하시는 게 더 저렴한데요. 네이버나 클룩에 비해 쿠팡 특가가 훨씬 더 저렴했습니다. 저희는 1인 6,000원으로 티켓을 구매했고요. 요즘은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쿠팡에 특가가 많이 뜨는 편이라 저는 쿠팡과 네이버를 검색해보고 더 싼 곳으로 예매를 했습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쉼터들이 있는데요.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아기자기한 카페와 편히 쉴 수 있는 다양한 좌석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3시간 정도 둘러보는 코스로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매점에서 토끼 먹이를 구매하고 토끼 방사장으로 갔는데요. 이곳은 토끼들이 아주 넓은 공간에서 굴을 파며 자유롭게 지내고 있었고요. 먹이를 사가지고 들어가면 강아지처럼 저를 졸졸 쫓아다니는 모습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태어난 지 2주도 안 된 예쁜 토끼를 보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습했어요. 조금만 둘러보고 가고 싶었지만 곳곳에 예쁜 포토존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이곳에서 2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곶자월에서 차로 20분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중문에 있는 롯데호텔 라운지 페닌슐라입니다. 예쁜 전망과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좌석이 마음에 들어서 가끔 찾는 곳인데요. 대부분 투숙객이 이용을 하셔서 방문자 리뷰는 많지 않았는데 리뷰 만족도는 아주 높았습니다. 저희는 식사 2가지와 디저트를 주문했고요. 4인 주문 금액은 13만 5천원이었어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사용한 금액 중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곳입니다. 5성급 호텔인 만큼 음식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고요. 명동 롯데호텔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라 추천하는 곳입니다. 이제 차로 50분간 이동해서 하나 리조트로 들어가는데요. 가는 길목의 목장과 숲길이 굉장히 예뻤어요. 숲속 한가운데에 있는 하나 리조트는 네이버 평점이 4.53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룸 컨디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객실은 4인이 이용 가능한 호텔형 객실이었고요. 1박에 14만원에 예약이 가능했어요.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쾌적했고 침구 상태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리조트의 유일한 단점은 위치인데요. 외진 곳에 있어서 불편하더라도 저희는 제주도로 올 때면 되도록이면 하나 리조트로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아주 높아서 추천드리고요. 부대시설로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식당, 카페, 게임방, 사우나, 테라피 센터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리조트 바로 옆에는 에코랜드가 있는데요.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컬러풀 에코랜드로 컨셉이 잡혀 있었는데 9월 말부터는 할로윈을 준비해서 좀비 트레인이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이버 평점 4.46,
리뷰가 38,000건 이상 있는 동문에서는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한 곳인데요. 저희는 네이버 예약으로 1인 만원으로 야간개장 입장권을 구매했습니다. 에코랜드는 굉장히 넓어서 반나절을 둘러봐도 다 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야간개장으로 개장을 한 곳은 섹션 한 곳이었습니다. 도보로 걸어도 30분 안에 다 둘러볼 정도로 공간이 넓지는 않았는데요. 다양하고 예쁜 조명들과 야간의 시원한 바람, 다양한 퍼포먼스까지 더해져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설치된 조명도 너무 예뻤는데요. 갈 때는 기차를 타고 가고 올 때는 도보로 이동하시는 거 추천할게요. 3일차 일정은 표선을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리조트 주변에 있는 한식 뷔페 맛집인데요. 오픈 시간에 맞춰 방문했는데도 이미 만석이었고요. 대부분의 손님은 현지 분들이었습니다.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리뷰는 많이 없었는데 1인당 만원으로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원래 돈가스 집이었어서 돈가스가 특히 맛있었고요. 간장게장과 제육볶음, 카레까지 아주 다양한 반찬들을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20분을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다이나믹 메이지입니다. 실내 익사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런닝맨과 비슷한 곳인데요. 더운 낮 시간에 방문하기 너무 좋은 곳이고요. 방문자 리뷰가 12,000건 이상 있는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한 곳입니다. 저는 네이버 패키지권을 17,000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부스트업과 레벨2 모두 이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긴 바지와 양말이 필수인데 바지는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었고요. 양말은 현장에서 구매도 가능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부모님들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는데 전체 이용 시간은 50분 정도 됐는데 하루 체력이 모두 고갈된 느낌이었습니다. 레벨2는 더 힘들어서 영상을 거의 못 찍었어요. 이제 이번 여행 코스 중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곳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현지 분들도 극소수만 알고 계시는 바다 수영 가능한 물놀이 장소가 있습니다. 네이버로도 주소 검색이 잘 되지 않아서 구글 장소 링크 설명란에 적어 드렸습니다. 이곳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설명란에 구글 링크 참고하세요. 용천수와 바닷물이 합쳐지는 이곳은 수영하기에도 너무 좋지만 예쁜 물고기들이 많아서 저희는 늘 이곳에서 스노클을 하게 되는데요. 현지 분들은 새우젓이나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가져서 뿌려주면서 스노클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덕분에 다양한 물고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한쪽으로 수영장처럼 갇혀 있어서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데 파도도 없고 안전하게 놀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 차로 3분 정도 이동하면 가성비 좋은 고깃집 돈스르가 나옵니다. 흑돼지 연탄구이 맛집인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장도 굉장히 깔끔했고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방문자 리뷰가 1000건이 넘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가성비 좋은 B세트는 흑돼지 오겹살과 백돼지 목살이 함께 나오는 코스인데요. 고기 800g과 식사, 주류를 모두 포함해서 가격은 88,000원으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제주도 현지 분들은 흑돼지를 절대 안 먹는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맛은 똑같지만 가격이 30% 이상 비싸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곳은 현지에 살고 있는 지인이 추천해준 고기 맛집이고요. 실제로 제가 먹었을 때도 흑돼지와 백돼지의 맛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어요. 저희는 가게 사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근처에 있는 회센터에 방문을 했는데요. 차로 5분간 이동해서 도착을 할 수 있었고요. 방문자 리뷰가 1,800건 이상 등록될 정도로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신선한 해산물 2가지를 포장해서 가격은 35,000원이 나왔어요.
다시 하나 리조트로 복귀해서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제주 테라피 센터입니다. 하나 리조트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이버 평점 4.5점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리뷰는 500건 이상 등록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할인을 해도 1인 28,000원 이상으로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인데 저희는 비수기 회원 특가로 1인 14,000원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9월에 여행하기 정말 잘했다고 또 한 번 생각한 순간인데요. 테라피 코스에는 헤이베스, 안마베드, 반신욕, 조교기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사우나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7시 타임 예약을 했는데요. 이용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힐링하며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일정은 성산을 둘러보고 함덕을 찍은 후 공항으로 이동하는 코스고요. 첫 번째 방문 장소는 웰컴 투 삼달리 촬영지로 유명한 오조 포구입니다.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예쁜 포토존이 많아서 인기 있는 관광지인데요. 포구까지는 차량 진입이 안 돼서 내비에 오조 포구를 치시면 안 되고요. 오조리 종합복지회관으로 검색하신 후 그곳에 주차를 하시고 도보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왕복 30분이면 다녀올 정도로 코스는 길지 않았어요. 보기만 해도 평화로워지는 예쁜 포토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성산 일출봉이 보이는 것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오조포구에서 10분을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성산에서 가장 핫한 카페 헤일리 카페입니다. 방문자 리뷰가 4,000건 이상 등록되어 있는 인기 있는 카페인데요. 예쁜 포토존이 너무 많이 있는 카페라 저희는 사진 찍는 데만 30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9월의) 제주도 날씨는 변덕스러워서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실내에도 넓은 좌석이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음료 3잔과 빵 2가지를 주문했는데 가격은 42,000원으로 가성비는 괜찮았어요. 해가 쨍쨍할 때도 너무 예뻤지만 비가 내리는 카페의 모습도 굉장히 운치 있고 좋았습니다. 카페에서 차로 10분을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빛의 벙커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칸디스키 추상회화의 오디세이가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방문자 리뷰가 23,000건이 넘을 정도로 성산을 방문하신다면 꼭 추천하는 관광지고요. 입장 티켓이 조금 비싼 편인데 저희는 쿠팡 특가로 1인 11,000원에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성산 여행을 마치고 40분간 이동해서 도착한 곳은 함덕에 있는 피자 맛집 엠폴리우드입니다. 방문자 리뷰가 2,500건 이상 등록되어 있고요. 4인 식사 비용이 62,000원으로 가격대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곳은 피자 맛집이라고 해서 방문했는데 이 오일 파스타가 정말 킥이었어요. 이곳을 방문하신다면 오일 파스타는 필수로 시키시는 거 추천하고요. 식당 도보 5분 거리에는 백다방이 있는데요. 저렴한 커피 가격에 비해 뷰가 정말 좋았습니다. 방문자 리뷰가 2,000건이 넘게 등록되어 있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메리카노 2,000원으로 이런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잠시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속의 장소 정보는 설명란에 모두 자세히 적어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